두 번째, 법과 정치 갑니다. 교과서 26, 27에 대해서 할 건데요.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제가 조금 책에 없는 내용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권의 보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3, 사회통합까지 했죠. 그래서 4, 인권 보장입니다. 자, 민주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주정치잖아. 그죠? 주인이 되려면 주인이라는 건 자유로워야 되잖아.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밑바탕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고. 자, 인간의 존엄성이 결국에는 자유, 평등 같은 이러한 권리들이 밑바탕이 돼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죠. 기본 중에 기본.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민주정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관련 사상.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사상을 말하는 거죠. 홍익인간. 뭔가요? 당군이 주장했었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같다.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 또 말이 쭉 나와 있지만 생략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유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유라는 건 알죠? 자유를 못 들어본 사람은 없잖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자유롭게 행동한다 그래서.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라는 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한적 권리라는 거죠. 제한적 권리.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야. 이 자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자, 첫 번째 소극적인 자유. 두 번째 적극적인 자유. 첫 번째 소극적인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외부의 간섭이나 관리나 억압으로부터의 그런 걸 받지 않을. 야, 나 좀 내버려둬. 야, 나 괴롭히지 마.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울 자유권과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자유. 야, 나 이거 하게 해줘.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시켜줘. 이걸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국정에 참여하는 것. 참정권과 관련된 거고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거. 야,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힘들어. 이거 해줘. 야, 나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좀 필요해. 이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자유. 나중에 배울 사회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러한 자유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여기 교과서 26페이지에 보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국가적으로도 보장을 하고 법적으로도 보장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짠. 자,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입니다. 자, 아까 이거예요. 야, 나 괴롭히지 마. 나 가만히 놔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from부터, 뭐뭐로부터, from에 관련된 거.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외부나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18세기 이후에. 그래서 자유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from, 그 다음 적극적 자유로 넘어갈게요. 국가의 자유, 국가의 자유 혹은 국가를 향한 자유, to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치면 to, 뭐뭐로 향하다, 국가에게 향하다, 국가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 차티스트 운동 배웠죠? 지난 시간에. 노동자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국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야, 나 괴롭히지 마. 이건데 이 자유는 야, 나 이거 하게 해줘. 이런 거 아니야. 참정권과 관련된 거고요. 19세기에 이런 국가의 자유, 국가의 자유 혹은 국가를 향한 자유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 국가에 의한 자유, by. 국가, 야, 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빨리 해줘. 이거 아니야.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사회권이라고 하고요. 20세기 이후에 주로 복지 관련된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나중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1조권을 침해당했어. 옆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우리 집에 창문을 다 가려. 그래서 우리 집에 빛이 안 들어와. 1년 내내 깜깜해. 습기가 차서 집에 막 곰팡이 피고 이끼가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야, 나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다. 1조권 요구할래. 1조권이라는 건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그런 게 바로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자유. by. 뭐뭐에 의한. 그죠? 여기까지 해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요 자유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평등입니다. 평등. 자유와 평등은 세트니까 한번 잘 알아두세요. 평등이라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게 평등 아니야. 그죠? 관련 문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1조나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뭐냐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헌법 제11조입니다. 우리나라. 이걸 보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니까 평등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는 교과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에서도 역시나 평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평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은 다른 말로 형식적 평등 혹은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절대적 평등은 이거야.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 모두 똑같이 빵을 나누고자 할 때도 빵을
모두 똑같이 한 개씩 가져간다. 이게 절대적 평등입니다. 선천적,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 그래서 네가 몸무게가 200kg가 나가든 몸무게가 30kg가 나가든 70kg가 나가든 100kg가 나가든 상관없다. 한 사람당 빵 하나씩만 먹어라. 딱 평등하죠. 이게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 평등은 이거야. 선천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신체적인 능력 혹은 재능과 후천적인 조건, 재산이나 교육 수준, 직업의 차이를 고려하는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30kg마다 빵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빵을 많이 받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렇지만 모두 30kg마다 하나씩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게 상대적 평등인 거에 반면에 절대적 평등은 네 몸무게 상관없어, 그냥 똑같이 다 받아, 이거예요. 자, 사례를 보면은 선거권, 재판 청구권 등이 절대적 평등입니다. 선거권, 모두가 한 표씩, 일정 연령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이 없이 가는 게 절대적인 평등이고요. 재판 청구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판 청구권. 그래서 모두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재판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판사한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평등한 거고. 상대적 평등, 성과급이 뭐냐면 잘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급여를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 평등한 거죠. 자기가 한 거에 따른 평등하게 급여를 가져가는 거. 하지만 다르잖아.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진세 제도 배웠잖아, 경제 시간에. 누진세,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누진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의 차이, 재산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나눠내는 거니까 평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예를 들자면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평등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특징이 남자가 좀 더 알맞다, 군 생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는 것이다. 신체적 차이가 여성과 남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아니다, 여자도 가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면 성인이 되고 나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 평등으로서 접근하는 개념이죠. 강조되는 영역, 주로 이런 절대적인 평등은 정치적인 영역이나 시민적 권리 영역에서 주로 강조합니다. 선거권, 재판 청구권 같이 정치적인 영역이나, 이것도 권리잖아요, 그죠? 시민의 권리.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권리를. 또 사회 경제적 영역,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군대 혹은 누진세, 성과급 같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상대적 평등을 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라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평등한 거죠.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두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평등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절대적으로 같은 건 아니죠. 그치? 사람들을 복지해주고 도와주는 거,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주는 거는 이 재산이라는 후천적 조건을 고려한 거잖아, 그지?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고 절대적 평등은 아니다. 전 국민 다 줘야 된다 라고 접근하면 절대적 평등인 거예요. 자, 한계점. 절대적 평등의 한계점은 이거야.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하다 보면 결과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야.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100만 원씩 전 국민이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지. 왜? 잘 사는 사람도 100만 원 받고 못 사는 사람도 100만 원 받으면 결국엔 못 사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전 국민들이 100만 원씩 많아지면 계속 못 살고 있는 상태고 또 물가도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평등이 보장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계속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평등해진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거고, 상대적 평등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할게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군대를 남자가 가야 된다라고 상대적 평등은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다. 왜 여자가 못 가냐? 여자도 군대를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또 군대는 모두가 가야 된다. 종교나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 라고 절대적 평등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 평등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돈을 안 주고 누구는 지원을 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그래서 조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자유와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 조건이고, 이 교과서로서 26페이지와 7페이지 적혀있는 인권 보장을 통해서 현대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과제로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27페이지까지 했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말을 길게 해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